처음에 보겠습니다. 선거에서 유권자의 정치적 선택을 설명하는 게 사회심리학 이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심리학 이론은 저기가 없죠. 후기 사회심리학 이론 이런 게 없죠. 그냥 그래서 초기 사회심리학적 관점에서 투표를 설명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요 심리의 관점에서 접근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심리는 뭐하고, 사실 리트에서는 이게 몇 번 나온 적이 있는데, 옛날에 저희들 베이식스하고 레빈슨 사건, 그때 그 주식 관련돼서도 나왔는데, 이게 심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합리하고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합리라는 건 이제 합리의 반대말은 불합리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심리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어떤 이성적 근거를 가지고 제가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하는 게 심리적 결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심리적 결정을 하면 때로는 합리적 의사결정하고 일치할 수도 있지만 불일치하는 경우도 되게 많은 거죠. 그렇습니다. 자, 이때 이걸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면 어떻게 하게 된다? 이거예요. 자, 유권자 대부분이 일관된 이념체계를 지니고 있지 않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정당에 대해서 지속적 지지를 보낸다. 그러니까 이 사회심리학적으로 보면 유권자들이 뭘 한다 그러냐면, 유권자들은 일관된 선택을 한다. 그렇죠? 왜냐면 지속적인 지지를 보낸다 그랬으니까. 근데 뭐예요? 비일관된 혹은 뭐 이렇게 이념을 가지고 있다. 자, 이거죠. 그러니까 무슨 정치적 이념 같은 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냥 특정 정당을 심리적으로 지지를 계속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사회화 과정에서, 이렇게 사람들은 어떠냐면 그 정당에 대해서 일치감을 갖는단 말이에요. 사회화 과정에서 사회 구성원들이 혈연 지연 등에 따른 사회 집단에 대해서 심적 일체감을 가지게 되는데, 유권자들이 특정 정당을 자신과 이렇게 일치시키는 거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정당 일체감이라고 부르는데, 이 정당 일체감은 기본적으로 합리적인 게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당 왜 지지합니까? 이렇게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야구 좋아하냐고 물어봐서 한화를 좋아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랑은 결혼해도 된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한화가 마지막으로 포스트 시즌 진출한 게 언젠지 기억도 안 나거든. 진짜 쓰레기 팀이죠. 여기서 뭐하지만. 근데도 지속적인 지지를 보낸다. 그래도 하나 팀이다. 나는 하나 팬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이 사람이 일단 인내심이 짱이란 얘기야. 인내심이 굉장히 강하고, 그 다음에 자기 생각이 좀 안 바뀌고 의리도 있고 좀 이렇다는 얘기죠. 근데 왜 그러면 하나 팬이 되는 거죠? 간단해요. 어렸을 때 어렸을 때부터 그 팀을 보고 자란 거죠. 그리고 그 지역에서 자랐고. 저는 그 얘기, 옛날에 비정상회담이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비정상회담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세계 각국의 젊은이들이 나와서 하는 건데, 거기서 그 이탈리아 그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탈리아에서 자기가 응원하는 팀을 바꾸는 건 종교를 바꾸는 것보다 더 나쁜 거라고 했습니다. 이게 나는 그냥 어렸을 때부터 유벤투스 팬이었으면 계속 그냥 유벤투스 팬인 거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중간에 막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는 아주 그 사회에서 이 배척당할 일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특정 정당에 대해서 지지를 보내는 이유가 그냥 그래서 우리나라 그게 좀 있죠. 우리나라는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나마 여러분 조금 나은 편이에요. 요즘에는 민주당, 그러니까 경상도 지역에서도 민주당 국회의원이 나오고, 전라도 지역에서도 지금 이제 국민의힘은 당 이름을 너무 많이 바꿔가지고, 그렇습니다. 예전에 신한국당이었다가 또 무슨 당이었다 이렇게. 근데 그래도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여전히 뭐가 있어요? 정당의 지역구도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역구도에 따라 투표를 하게 되면 뭘 고려하지 않아요? 네, 그 정당의 공약 같은 걸 고려하지 않는 거죠. 이 정당이 뭘 해주겠다 이런 걸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남이가 이러면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예요? 기본적으로 유권자를 어떻게 봅니까? 전제가 있죠. 어리석은 유권자 가설. 이렇게 가는 거란 말이에요.
반면에 반대편에 뭐가 있다? 합리적 선택 이론. 합리적 선택 이론에서는 사람들이 뭘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정당이 제시한 이념이 있어. 사실 여기 이념이라는 말이 조금 어려우면 공약으로 치환시켜도 되죠. 그 정당이 우리가 이런 이념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이런 정치를 하려고 한다. 그리고 거기에서 사람이 느끼는 요구사항이 있거든. 그 요구사항과 얼마나 내가 잘 부합하냐. 이걸 가지고 이제 효용을 따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효용. 하지만 이제 효용인데 여기서는 되게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이념이라는 걸 고려한다는 거죠. 이념을 고려한다. 그래서 여기는 뒷부분에 나오지만 어떤 전제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세련된 유권자 가설. 사람 합리적 존재, 이런 전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게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공간 이론. 이렇게 얘기하는데 공간 이론에 두 개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근접 이론이라는 게 있고, 접근 이론, 근접 이론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방향성 이론이라는 게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방향성 이론은 다시 두 개로 나뉘고, 다시 두 개로 나눠서 초기 근접 이론, 후기 근접 이론, 초기 방향성 이론, 후기 방향성 이론. 네 개가 있죠. 자, 그럼 이제 순차적으로 저희가 쭉 살펴보면 되겠죠? 자, 첫 번째. 초기 근접 이론은 유권자의 선택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그리고 선을 표시한다. 그래서 초기 근접 이론은. 자, 그러면 진보 정당이 여기가 선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선으로. 여기는 뭐가 없어요? 되게 중요한 게 초기 근접 이론에는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원점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이념 원점이라는 게. 이념 원점이라는 게. 여기는 원점이 있죠. 근접 이론, 이 방향성 이론은 원점이 있는데 여기는 그런 게 없어요. 원점이라는 개념이. 그러면 유권자가 있는데 여기가 유권자야. 그렇죠? 그리고 정당이 A 정당이 있고 예를 들어서 B 정당이 있어. 여기가 A 정당이고 여기가 B 정당이야. 그러면 오로지 뭐만 따지는 거예요? 오로지 이렇게 거리만 따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원점이 없고 여기서는 오로지 뭐예요? 거리적 근접성만 따지는 거죠. 거리적 근접성. 그래서 가까운 데 있으면 있을수록 어떻게 된다? 그 사람한테 투표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어떤 국가든지 이제 그 국가가 어떤 국가냐와 상관없이 항상 유권자 분포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를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기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 부르죠? 극좌.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 우리가 뭐라 부르죠? 극우. 이렇게 부르잖아. 극우 중에 제일 대표적인 집단이 뭐야? 파시즘 집단이죠. 나치. 그 다음에 뭐 군국주의자들. 그 다음에 이탈리아 파시스트 당들. 이런 사람들이잖아. 이쪽에 있는 사람들 중에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뭐예요? 공산주의자들이죠. 그래서 스탈린 치하의 소비에트 연방, 그 다음에 북한, 뭐 이런 나라들이 여기란 말이에요. 이런 국가들은 어떻습니까? 전체주의적 사고방식 가지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뭐가 없어요. 사실 기본적으로 투표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할 수 없어요. 아무 의미 없는 투표인 거죠. 그냥 전체주의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나 국가가 이렇게 된다고요. 일반적인 국가들은.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선을 긋는다면 내가 만약에 선거에서 이기고 싶으면 근접 이론에 따르면 항상 우리 정당의 이념하고 이 선거의 유권자들이 원하는 게 가장 거리가 가까워야 되니까 무조건 어디에 정당이 이념을 일치시켜야 되냐면 여기에다 일치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가 득표 최대 지점이니까. 거리가 제일 유권자와 내 사이의 거리를 가장 내가 근접시켜야 되는 게 여기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떤 단어를 씁니까? 중위 유권자 지점이 득표 최대 지점이기 때문에 자, 항상 중위 유권자 위치가 양당에 중요한 단어죠? 그렇습니다. 여기죠.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두 개는 전제가 있어요. 이 근접 이론은 뭘 전제로 하냐면 양당제를 전제로 해요. 사실. 그리고 이 방향성 이론이라는 걸 뭘 전제로 분석이 되는 거냐면 다당제를 근거로 분석이 돼요. 제 시문에 다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개의 이론 중에 뭐가 더 맞는 이론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당연히 대답을 할 수가 없죠. 이유는 뭐예요? 양당제 분석에는 근접 이론이 더 타당하고 다당제 분석에는 방향성 이론. 왜냐면 그거를 모델로 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두 개가. 그렇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하지만 과연 X가 이념거리가 더 가깝다는 것만으로 자신과 이념이 다른 A를 지지할까? 이에 대해서 방향성 이론 그렇습니다. 여기는 뭐가 있다? 네, 여기 드디어 이제 이렇게 이념 원점 이런 거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념 원점. 자, 진보와 구수를 구분하고 이를 기준으로 정당의 이념이 보세요. 유권자의 이념과 조건이 두 개죠. 같은 방향일 것. 그럼 두 번째는 원점에서 더 먼 쪽에 위치할 것. 그리고 이 두 개의 조건이 충족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정당에 대한 유권자의 효용이 증가한다. 이랬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자,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다당제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자 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이념 원점이에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진보고 이쪽으로 가면 보수예요. 되셨죠? 자, 그런데 어떤 여기 유권자가 보수적 유권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유권자 위치가 예를 들어서 X라고 생각하면 볼게요. 요 지점에 유권자가 있어요. 보수적 유권자가. 그렇죠? 근데 정당들의 위치가 어떻게 놓여 있냐면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다고 생각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당제니까. 그래서 A 정당 있고 B 정당 있고 C 정당 있고 D 정당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렇죠? 그러면 방향성 이론에 따르면 원점에서부터 같은 방향으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야 효용을 크게 느낀다 그랬거든요. 그럼 같은 방향이면 이쪽 방향이고 왜냐면 이쪽 방향으로 가게 되면 무조건 효용이 마이너스가 돼요. 절대값 나왔잖아요. 다른 방향이면 마이너스, 같은 방향이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플러스. 되셨죠? 마이너스 붙여놨잖아.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 사람은 무조건 누구한테 투표하게 돼 있습니까? 자, 이 방향성 이론에 있으면 이 X가 여기 있고 예를 들어서 Y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뭐 G가 여기 있건 간에 상관없어. 이 모든 사람들은 방향성 이론에 따르면 전부 다 요 D한테 투표하게 돼 있단 말이야. 이렇게 이제 되셨죠? 그렇습니다. 자, 근데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볼게. 자, 문제가 뭐라고 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 효용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 효용 계산 아예 까먹지 않게 한번 해보자. 처음에 이념 원점을 기준으로 봤었을 때, 자, 이념 원점이 5거든? 5. 됐죠? 5에서 뭐를 빼주게 돼 있어요? 유권자의 위치를 빼주게 돼 있죠? 써있잖아. 유권자 위치 빼주라고. 됐죠? 곱하기 5에서 뭘 빼주게 돼 있습니까? 정당이 가지고 있는 정당의 위치를 빼주게 돼 있지. 이렇게 돼 있지. 똑같은데 뭐만 달라지는 거예요? 같은 방향이면 플러스, 다른 방향이면 마이너스. 이것만 달라지는 거잖아. 이해되지? 자, 이거 가지고 문제를 풀어볼게. 자, 볼게요. 이렇게 되지? 되게 중요한 게 제시문에 보기가 있으면 보기에서 키워드 다 잡아내야 되는데 78번 문제의 첫 번째 줄에 가장 중요한 동그라미 갔나 안 갔나 봐야 되는 게 뭐예요? 좌우 동형. 좌우 동형. 일단 이 단어를 내가 체크해야 되지. 좌우 동형이라는 말이 없으면 제가 추론 못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렇습니다. 좌우 동형이라는 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왼쪽과 오른쪽에 5를 기준으로 동일한 유권자가 존재한다는 거죠. 정당 일체자도 동일하고 그다음에 본선 일체자도 본선에 가서도 이렇게 동일하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위치가 각각 어디 놓이게 되냐면 0에 A1이 놓이고 그 다음에 A2는 4에 놓이고 그 다음에 B1은 7에 놓이고 B2는 9에 놓이게 되죠.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걸 가지고 뭘 할 거냐면 초기 방향성 이론 가지고 지금부터 효용 계산을 해야 되겠죠? 왜냐면 효용 계산하라고 써 있으니까. 이해되셨죠? 됐나? 됐죠? 그럼 자, 해볼게. 그러면 제일 먼저 이게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뭘 따로 고려하지 않아도 되냐면 정당의 위치는 따로 고려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면 정당의 위치는 1, 2, 1, 2 이런 식으로 정당의 위치가 각각 정해져 있잖아요.
각각 있잖아. 0, 4, 7, 9 이렇게 있으니까 방향성 이론에 따르면 여기서 누가 나가게 됩니까? A, 1이 나가게 돼 있잖아요. 본선에. 왜냐면 극단적인 애가 나가야 되니까. 여기는 누가 나가야 됩니까? B, 2가 나가야 되잖아. 이해되셨죠? 자, 그럼 여기서 본선에서 누가 승리할까? 그러면, 자, 제가 일단 뭘 따져줘야 되냐면, 유권자 위치를 따져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유권자 위치는 셋 중에 하나죠. 뭐냐면, 5에 있거나, 유권자 위치가 5에 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5보다 크거나, 5보다 작거나, 5보다 크거나 이럴 거 아니야. 여기까지 되시죠? 자, 그러면 유권자 위치 5, 다르게 얘기하면 최대 지점에 있는 사람들은 이 글에 따르면 어떻게 되냐면 무조건 기권하게 돼 있죠. 왜 기권합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5에서 원점에서 유권자 위치를 빼줘야 되는데 5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5에서 5를 빼는 게 되기 때문에 뭘 곱해도 0이 되니까 효용이 0이 되면 기권해야 되거든요.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유권자의 위치가 보겠습니다. 제가 두 번째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잖아. 그렇죠?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여기가 뭐라는 얘기예요? 5 미만인 경우가 있고 그러면 5 미만인 경우는 여기보다 작은 지점에 있어야 되니까 무조건 이 사람은 어디를 해야 돼요? 유권자가 여기 건 간에 무조건 A1한테 투표하게 돼 있잖아. 그지?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무조건 누구한테? A1한테 투표하게 돼 있잖아. 그지? 방향성. 뭐, 그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렇죠? 5를 초과하면 무조건 누구한테 투표하게 돼 있어요? B2한테 투표하게 돼 있잖아. 그렇죠? 근데 지금 뭐라 그랬냐면 조건이 좌우 동형이라 그랬잖아. 그렇죠? 그럼 본선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야? 당연히 동점이 되는 거지. 그지? 결론이 뭐야? 승자 없음. 승자 없음. 숫자 넣어보면 돼. 이해되셨죠? 근데 저렇게 승자 없음이라고 얘기하려면 되게 중요한 조건이 뭐야? 좌우 동형일 것. 이 조건이 안 들어가 있으면 결론은 뭐야? 모른다지. 표만 가지고는 알 수 없어. 좌우 동형이라고 가르쳐줘야 돼. 됐어요? 자, 그 다음 가볼게. 근데 얘네들이 그 한계가 있어요. 한계. 자, 어떤 한계가 있는지 생각 한번 해볼게. 자, 보세요. 근접 이론에 따르면 미국의 양당 시스템에서 보세요. 자, 유권자 분포가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중유권자 지점이야. 근데 양당이 있어. 민주당하고 공화당, 양당이 있어. 근데 민주당이 선거에서 승리하고 싶으면 어디에 있어야 돼? 여기 있어야 되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공화당이 선거에서 승리하고 싶으면 어디 있어야 돼? 똑같이 여기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뭐하러 우리가 민주당, 공화당 그럽니까? 그냥 합당하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뭐라고 돼 있습니까? 이렇게 돼 있죠. 미국의 정당들이 실제로 미국의 정당이라고 하죠. 미국의 정당들이 양당제라고 이해하라는 거야. 실제로는 중위유권자의 지점이 있지 않고 있다는 비판에 놓인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의 실제 위치를, 이념적 위치를 딱 찾아보면 이념적 위치는 공화당은 어느 쯤에 있고 요쯤 있고 여기에 딱 달라붙어 있어. 민주당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요쯤에 있다는 거야. 요렇게. 그렇죠? 중위로부터 살짝 벗어난 지점이 있다. 이유가 뭘까? 이유가 있어. 뭐냐면, 자, 근접 이론은 비판에 직면하니까 이거 후기 근접 이론이죠. 정당 일체감을 지닌 유권자들로부터 멀어질 경우에 지지가 감소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실제로는 중위로부터 다소 벗어난 지점이 있다. 이랬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후기 근접 이론에서 어떤 개념을 사용했냐면 중위 유권자 지점에 정당들이 모여 있지 않잖아. 니네 말대로 하면 다 중간으로 가야 되는데 그랬더니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정당
일체자들이 이탈할까봐 이탈을 우려해서 중위로부터 살짝 벗어난 지점에 있다. 이랬단 말이야. 그러면 이런 개념 쓰면 된다 안 된다? 원래 안 된단 말이야. 왜 안 되냐면 이 정당 일체자라는 개념은 합리적 선택 이론에서 쓸 게 아니라 여기 아까 여기에 뭐 어떤 개념이 나왔냐면 여기에 정당 일체자, 정당 일체감 이런 개념을 쓰는 거란 말이야. 이게 뭐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비합리적이라고 본 거잖아. 이게 합리성이 없단 말이야. 왜냐면 정당 일체감이라는 것은 효용을 계산해서 내가 그 정당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사회화 과정에서 그 정당하고 나하고 그냥 동일시하니까 그걸 선택하는 거란 말이야. 이해되셨죠? 그럼 생각해봐. 원래 초기 근접 이론에서는 사람들이 어떤 존재로 보는 거냐면 아주 되게 사람은 기본적으로 합리적 존재고 뭘 한다고 봤냐면 엄격하게 이념 거리를 계산해서 가까운 쪽에 있는 애하고 내가 걔한테 투표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근데 갑자기 이게 이제 비판을 받으니까 후기 이론에서 정당 일체자들이 빠져나갈 우려가 있어서 중위로부터 조금 벗어난 지점에 이렇게 위치한다. 이렇게 자기들의 이론을 수정했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초반보다 후기로 갈수록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이념의 선거 선택에 있어서 이념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이렇게 낮췄다는 얘기지. 처음에는 뭐 가지고 사람들이 선택한다 그래서? 이념 거리 가지고 선택한다. 뭘 신경 안 쓰고 정당 일체감 이런 거 없이 그냥 딱 합리적으로 선택한다. 근데 후기 이론에 와가지고 그렇게 될 경우에 정당 일체자들이 도망갈까 봐. 이게 뭐야? 심리적인 얘기를 하는 거잖아 지금. 뭘 인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인간한테 비합리적 측면이 있다는 걸 이제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인간이 합리적인 요소도 있지만 비합리적인 요소도 있기 때문에 비합리적 요소를 고려해서 이론을 수정한 거죠. 그전에는 뭐만 가지고 선택한다 그랬어? 이념, 효용, 가까움과 뭔가. 이제는 뭐요? 그러면 중간에 다 모여 있어야지. 그랬더니 왜 중간으로부터 조금 중위 유권자 지점으로부터 좀 벗어나 있어? 딱 중위 유권자 지점에 가면 생각 한번 해봐. 미국에요. 공화당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생각 한번 해봐. 주로 공화당이 승리하는 지역이 있단 말이야. 특히 그 남부에. 특히 어떤 동네 가봐요. 그 남부 도시들은 동네에 흑인이 없어. 흑인이 없고 이 아저씨들이 이 백인 우월주의 가지고 있는 사람 지금 얼마나 많다고. 그 다음에 증세에 대해서 반대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근데 내가 공화당이라고 믿은 그래서 우리는 공화당이야 이랬는데 어느 날 공화당의 후보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민주당이랑 똑같은 얘기를 하고 앉았어.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민주당 가지는 않겠지만 일단 선거에 참가 안 할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공화당 색깔을 좀 유지해 줘야 돼. 그렇죠? 그게 뭡니까? 그게 합리적인 게 아니라니까. 그게 심리적인 거라니까. 그 정책이 나한테 유리하냐 유리하지 않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저 새끼들은 왜 민주당 흉내를 내지?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건 어디도 마찬가지예요. 민주당도 마찬가지야. 민주당은 도대체로 어떤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더 지지를 많이 합니까? 소수 유색 인종들이 공화당보다는 민주당을 더 지지한단 말이야.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느 날 민주당이 정강정책이라고 딱 내놨는데 공화당이랑 별반 다를 게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빠져나가고 도망가고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뭘 전제로 하는 거예요? 중위 유권자 지점으로 갔었을 때 얻게 되는 득표의 증가분보다 이 정체성을 잃었을 때 잃게 될 정당 일체자들의 이탈표가 더 크다고 판단하는 거지. 이해되셨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접 이론은 여전히 후기 근접 이론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중간 지점이 득표 최대 지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중위 유권자 지점이. 이해되셨죠? 그래서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보겠습니다.